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증시가 오늘은 약간 반등을 해줬습니다. 우선 나스닥 보시다시피 2.71%, 좀 어제 큰 포로 좀 빠졌다가 다시가 또 반등했다가 변동성 엄청 크다. 네, 나스닥이 2.71, 러셀 지수가 2.71, 똑같네. S&P 500이 2.51, 다우가 2.66. 어제 하락한 거 대비 좀 반등해서 좀 올라왔었습니다. 우선 뭐 미국 증시는 근데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71%라고 한다면 3%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많이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 그런데 어제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오늘 상승했다는 부분 자체가 뭐 좋아라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유럽 증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뭐 크게 상승해 준 건 아닌데요. 스톡스 600이 0.25, 독일의 닥스 지수가 0.41, 영국 FTS가 0.64, 프랑스 카크 지수가 0.56, 이탈리아 MR 지수는 살짝 빠졌는데 뭐 큰 변동성 없었고요. 어제 뭐 아시아 증시도 뭐 나름대로 좀 선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그 니케이 지수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는 나름대로 뭐 변동성 크지 않고 선방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시아 증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면 봅시다. 이게 그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이 N자형 파동을 좀 말씀드렸죠.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좀 크게 빠졌었어요. 이 조금 확대해 볼까요? 차트를 지수 차트 나스닥. 네, 어제 하락한 것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69% 하락했거든. 와, 진짜 엉망이다, 진짜. 그쵸? 예, 이렇게 하락했다가 15,600선인가요? 예, 15,600선에서 지지한 다음에 밑꼬리 좀 잡아주면서 망치형, 샛비령 블랙 캔들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와줬네.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24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5일선에서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변동성 지수인 빅소 지수가 그래도 살짝쿵 내려간 건 있어요. 뭐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이거 내려간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뭐 내려와봤자 30포인트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뭐 캔들은 변동성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30포인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치이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뭐 잦아들었다. 뭐 이제는 뭐 미국 증시가 안정화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도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있다. 너무 큰 변동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도 그 여하튼간에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시황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시장의 맥점을 우리가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오늘 그 시장의 그 맥점을 잘 짚을 수 있을지 그게 항상 걱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 미국에서 인도하고 좀 만나려고 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관세 관련해서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만나려고 하고 한국과도 만나서 관세 협상 한다는 그런 액션과 제스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나름대로 이제 치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자랑거리라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내비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일본하고 관세 협상을 하던 한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던 인도하고 관세 협상을 하던 그것 자체가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된 원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 미국 증시를 폭락하게 된 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시간을 뺏는 주제이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한 원인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라도 할까? 뭐 아니라도 할까? 예. 바로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미중 무역 완화 시그널. 그래가지고 뭐 2, 3년에 중국과의 협상 타결성이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이제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발언 자체가 되게 웃긴 발언이긴 합니다. 아, 참 창피스러운 발언이죠. 약간 민폐스러운 발언이기도 하고, 아, 좀 어눌한 발언이기도 한데, 네, 이런 거 있죠. 네,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JP 모건 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은 곧 완화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은 지속 불가하며 협상이 2, 3년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발언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가지는 조만간, 네, 조만간 이제 협상 이와 같은 어떤 무역 마찰에 대한 긴장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발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있죠. 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JP 모건 주최 미팅에서 무역 전쟁 완화, 디에스컬레이션이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오늘 나름대로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가 줬잖아요. 근데 이 올라간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올라갔냐? 아, 최소한 이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스코페산트가 지금의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경제가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에 이런 무역 갈등이 종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 그것이 아니라 아 재무장관 스코펜세트가 지금 미국 경제를 이렇게 폭망하고 있고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이와 같은 거 변동성이 큰 상황 이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아, 저 사람이 당사자인데 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자인데 저분이 지금 문제 원인을 알고 있어. 그거에 대한 아, 그래도 최소한 문제 원인은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그나마 좀 올라간 거죠.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인 거죠.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JP 모건 주최 미팅에서 무역 전쟁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데요. 반등하면서. 근데 여기서 발언이 현실적으로는 네, 이 협상의 마무리가 되는 것은 2, 3년 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완화될 거라고는 이야기했는데요. 곧 완화될 거라고 언급했다가 또 다시 또 언급한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당장 될 것 같진 않고 2, 3년 정도나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2, 3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는 2, 3년 어차피 미래 가치는 주가에서는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스코펜산트가 지금 이 미국 경제 지수가 폭락한 원인은 알고 있다라는 그 감사함, 그 감사함에 최소한 양심은 있구나. 예, 그런 감사함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이것 자체가 금방 완화될 상황은 뭐 쉽지는 않긴 하죠.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냥 그런 기대감에 올라왔다. 근데 너무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뭐 작은 것이라도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의지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은 기대고 싶은 거야. 그 기대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간 거죠. 뭐 구조적으로 당장에 해결될 부분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참 어설프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발언 하나에 좋아가지고 뾰로롱 내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아 그리고 지금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한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겠는데 잠시만요. 블로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자료는 뭐 다 블로그에 올려드려서 거의 대부분. 네, 테슬라 실적 발표 좀 함께 볼까요? 그래도. 네, 테슬라 실적 제가 뭐 지금 종목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긴 한데 뭐 그냥 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9.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는 매출이 그래도 21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193억 달러예요. 이거 컨센서스보다도 진짜 많이 떨어져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총 매출이 9.2% 작년 근데 그렇잖아요. 회사라는 것은 성장해야 되는 거라 통상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거든요. 특히 미국의 M7 종목들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출은 증가지.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EPS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 주가 순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인 거지.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안 좋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자동차 매출은 테슬라의 매출 중에 거의 70%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70%에 해당되는 그 자동차, 그 뭐 테슬라도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하기도 하고, ESS 쪽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매출이라는 이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 부분의 매출이 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 174억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가 요번에 140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19.5%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말 다 했죠. EPS도 야 EPS는 30.8% 줄어들었습니다. 주주 가치도 엄청 줄어들었고. 네, 테슬라의 매출 감소는 대부분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매출의 약 73%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이 20% 가까이 축소됐다. 19.5%니까. 네, EPS는 매출 감소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30.8%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뭐 매우 안 좋게 나온 거죠. 약간 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볼까요? 테슬라.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 모양새냐면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 좀 해볼게요.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와서 그 실적 발표했을 적에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고가로 14%까지 올라갔잖아요, 대략. 14% 올랐는데 아까 이제 5%까지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5%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 5%에서 약 10% 정도까지 다시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상승하냐면은 왜 지금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상승한 이유를 알려줄게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건데, 네, 지금 테슬라가 20% 정도 네,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요거 말고 그
아마 그 테슬라에서 그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인터뷰라든지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살짝 들어봤는데 봤는데요. 그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기관 쪽에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잖아. 이 정치적인 행보를 다음 달부터 있잖아요. 다음 달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줄이겠다. 그것도 매우 많이 줄이겠다. 예, 그런 발언을 지금 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 실적은 매우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거겠죠? 일론 머스크가 뜨끔하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그렇게 발언하면서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발언에 의한 기대감에 의해서 아까 전에 실적 발표가 매우 안 좋게 나가지고 네 13%까지 올라갔다가 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지금 9% 정도 10% 정도까지 상승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상승은 단지 펀더멘털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냥 앞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경영에 나름대로 열심히 집중을 할 의지가 있네? 근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지금의 오늘 나스닥의 그 반등도 그렇고 테슬라의 반등도 그렇고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해 주는 거잖아. 약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 스코펜서트가 나름대로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발언 하나에 의해서 조만간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2.71%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행보를 좀 줄이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스코펜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다 누구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의 최측근들이잖아요. 완전 진짜 오른팔 왼팔의 최측근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까 시장에서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지금의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인식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살짝쿵이라도 지금은 주가가 올라갔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거 갖다가 뭐 주가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민망한 상황이긴 하죠. 민망한 상황이고 좀 어설픈 상황이기도 하고. 에, 과연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펀더멘탈이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테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나라?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그러니까 재무적인 거 부분은 다 무너졌잖아요. 아까 보셨잖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매출이랄지 실적 부분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오늘이 뭐 테슬라 실적 발표고 목요일인가요? 그때가 알파벳의 실적 발표고 그러면 이제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진짜 관세로 인해서 충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선은 뭐 테슬라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적인 부분이 그동안은 그냥 소문으로서만 그 언론의 어떤 이슈로서만 조명을 받았었는데 현재로서는 실적에서 이미 증명을 받은 거잖아. 말이 안 맞잖아. 매출 자체가 20%까지
폭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기업이에요.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 수가 없죠. 그리고 성장주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는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EPS가 줄어들지. 순이익이 줄어들든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계속 성장하니까. 근데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그건 되게 심각하게 해야 돼요.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포지션, 시장의 파이가 자기가 가져가야 될 파이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그 시장 파이는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시장 파이가 줄어든 거야. 매출이 줄어든 거야.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EPS는 줄어들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회사들은 매우 좀 심각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테슬라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조만간 목요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을 구글, 알파벳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글, 알파벳까지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건 좀 미국 경제가 진짜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오늘의 그 시발점이 네, 종목인 테슬라가 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예, 뭐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흐름은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볼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오늘 아무래도 뭐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죠. 뭐 미국의 뭐 상승 종목 개수가 2,583개예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워낙 그 미국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큰 나라가 됐잖아요. 안정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어제 빠졌다가 또 오늘 올라갔어요. 뭐 이거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나마 빅스 지수는 좀 언급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N장 파동으로 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지지 라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지 라인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서 뭐 28. 근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예전에 60까지 올라왔었잖아. 근데 6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30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전저가를 깬다 하더라도 28, 27일 거잖아요. 27, 28도 이거 되게 큰 거예요, 변동성이. 근데 그나마 뭐 예전에 60이었으니까 60에서 35이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뭐 27, 28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뭐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 있는데 이전보다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미국의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지수로 본다면 심리지수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18, 21, 24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나름대로 심리가 좀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오늘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네, 테슬라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장마감 기준으로 4.60% 올라갔고요. 뭐 지금 시간가로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뭐 아무래도 증시가 오늘 올라간 섹터 중에서 금융 쪽이 3.28% 상승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쏘리. 말을 하다 보면 침이 모여 입에.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해져. 네, 금융 쪽이 3.28%좀 상승해졌고 뭐 다 올라가긴 했어요. 헬스케어가 1.80% 올라갔고 뭐 다 오늘은 상승해줘서
달러 인덱스가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네요. 아씨. 그래도 시장 반응이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액자 상가분들이 큰 손들이 미국의 자산을 내던져 버렸잖아요. 내던져 버렸는데 나름대로 오늘 다시금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97 선까지 빠졌다가 99.71까지 그래도 캔들 크게 올라왔는데. 근데 캔들 올라온 부분이 올림 캔들로 올라와서 네, 상승 올림 캔들이 나왔죠. 물론 롱바디 캔들이긴 한데 그리고 클로징 마르보조 캔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캔들은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가지고 상승해주긴 해줬지만 근데 워낙 많이 빠져서 그냥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는 반등으로만 봐야죠 뭐. 그리고 추세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 한 뭐 108선에서 놀았어야 되는 달러 인덱스잖아. 근데 지금은 뭐 계속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빠졌다는 얘기는 뭐 근거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기술적 관점으로 지금 너무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지금 상황은. 달러 인덱스는 이거 말이 안 되려.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무슨 뭐 변두리 돈도 아니고 세계 기축통화 돈이잖아. 근데 그 돈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얼마나 지금 미국 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냥 반등자리잖아. 반등자리. 뭐 엉터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기술적 관점의 영역을 봐야죠, 뭐. 그래도 그건 있어요. 기술적의 영역이긴 한데 또 사람이 인식하는 게 그렇잖아.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뭐 하락하면 뭐 기분이 우울해요. 올라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뭐 오늘도 올라왔으니까 기분이 이제 나아지시는 건 있는데 그거 그 기분의 이야기의 영역인 거고. 전문가적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논리적 이성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의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달러인데 기축통화국의 통화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부분은 너무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중심축을 잃은 거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미국의 현실이 그런 거니까. 네, 여하튼 간에, 그래도 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죠.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빠졌다가,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음봉을 빠졌다가, 지금 롱바디, 어, 클로징 마르보조 캔들 나왔잖아요. 클로징 마르보조 캔들 나왔지. 그러면 매우 강하게 올라온 거지. 그러면 시장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지. 미국 시장이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최근에 미국의 그 돈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이 뭐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동남아시아 빠져나가고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됐잖아. 근데 다시금 돈이 들어온 거잖아. 달러를 살려고 다시 들어온 거잖아. 물론 이제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 안정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그래도 다시금 미국으로 돈이 회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긴 하지.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간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다? 제가 요새 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증권 지표에서 처음에 어, 채권 금리를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채권금리를 주목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당시 확 주가가 빠지면서 채권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함께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채권금리가 확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 왜 발언하다가 갑자기 채권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발언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제는 협상으로 가겠다. 협상으로 가겠다. 이때부터 채권금리가 확 급등하면서. 근데 이게 그래도 계속 올라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떨어져봤자 여기서 지지라인이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어제 발언에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을 뭐 해고하겠다. 뭐 이런 식의 또 개입을 하겠다. 해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 어제 또 폭락했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채권 금리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달러 인덱스 달러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달러가 계속 폭망하고 있잖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에 있는 고액자산가들의 자산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산을 다 던지고 있는 거야. 채권 던지지, 달러 던지지,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어? 그 돈이 이제 스위스로 간다든지, 그렇게 갔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제부터 코인이요. 코인이 반등해줬어. 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반등해주잖아. 반등했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오늘 크게 올라왔죠.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나름대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금 있잖아요. 금 가격이 폭락했지. 어제까지만 해도 좀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오전장만에도 올라오다가 막판에 툭 떨어져 버렸지. 지금 캔들 자체가 뭐가 나왔어? 하락장학경 캔들 나왔네. 그러면 지금 추세는 뭐 무너진 건 아닌데 그래도 올라갔다가 하락장학경 나왔으니까는 지금 하락 확인형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쪽에 있는 돈이 또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다? 위험자산 쪽. 그러니까 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 자체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꼭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지금 근데 한국도 너무 위험한데 한국은 지금 외환보유액이 대부분 달러로 돼 있잖아. 근데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졌잖아. 여러분들 그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금을 많이 사죠. 근데 한국은 금을 안 사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았죠. 그 달러의 지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가치도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데 좀 어느로 하다 보니까는 그 맨날 미국만 떠들어대다가 예, 한국 경제가 완전 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너무 아쉬운 내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그 중앙은행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달러를 사잖아. 달러가 올라간 이유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저걸 사잖아. 금을 사잖아. 근데 한국은 절대로 금을 안 사지. 달러만 사지. 안타깝죠. 아쉬운 내구조들이죠. 그런 내구조들이 경제 수장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외환보유액의 가치도 폭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외환보유액 가치도. 그래서 지금은 금 가격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어요. 하락장학경 캔들러 가지고. 근데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은 이 추세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 캔들로 해가지고 지금 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다시 옮겨가냐?
뭐 그런 시그널은 아니죠. 예, 확실한 그런 시그널은 아닌데 그래도 잘만 하면은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긴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오늘 이 코인 쪽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채권에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채권 다음에 또 주목해 보라는 게 달러 인덱스 달러 쪽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이제는 코인 쪽에 주목하셔야 돼. 비트코인 쪽에. 코인 쪽의 지표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물론 오늘 시장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한 건 맞죠. 그래서 코인 쪽도 지금 92,000달러까지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올라가다면 이거 저항대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 뭐 저항대에 걸려서 다시 한번 꼬꾸라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금 돈이 쏠렸다.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 쪽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달러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을 해가지고만 올라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코인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모니터링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게 되다 보니까 그거의 하나의 증표가 뭐였어요? 오늘 그 테슬라의 그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행보도 있었고 뭐 경영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목요일 날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도 미국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선 테슬라까지만 봤을 때는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좀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영역이 있냐면 지금 이 코인 쪽 있잖아요. 코인의 움직임이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코인 쪽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사전에 이게 지금 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떨어졌어. 그리고 진짜 많이 빠졌죠. 이거 74,000달러까지 빠졌죠.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코인의 움직임은 마치 약간 전쟁이 일어난 상태의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냐면 중동 전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런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고액 자산가부들의 돈이 그 뭐 자기 본국에다가는 뭐 은행이 없다 보니까 은행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으니까 은행에다가 뭐 예금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다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다 놓냐면은 자산을 보관하는 곳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코인 쪽에다 넣어놔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자산보다는 뭐 세금도 덜 나가고 수수료도 덜 나가고 그리고 뭐 어디에서든지 뽑아서 쓸 수가 있잖아.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자기의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코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코인 쪽은 그 검은 돈이 있잖아요. 이게 뭐 누구 거에 누구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아 이거는 뭐 누구 계좌에 누구 계좌 이렇게 알 수 있는 이게 중앙 통제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 쪽이 그런 약간 검은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돈이 많이 쏠립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이 버티는 영역이거든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인을 볼 때 유동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최근에 미국 달러 자산이를 다 던져버리잖아. 달러 인덱스 더
빠졌고 채권 쪽도 빠지고, 그치? 미국 채권도 던져버리고 달러도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죠. 미국 사람 다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스위스 은행에다 계좌 개설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쟁이 미국 시장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느낌이야. 더 이상 미국 시장에 그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돈을 오히려 코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뭐 미국에서 돈이 반출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스위스 은행 계좌 하는 것보다 그냥 코인에다가 내가 예금을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지금 최근에 코인 쪽이 많이 빠졌으니까는 요거 예금해놨다가 또 미국 경제가 좀 괜찮아지게 되면 다시 빼갖고서 미국 시장에다 투자하면 되잖아. 약간 지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무기명 자본의 도피처.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저는 코인 쪽이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간 미국의 금융시장의 도피처? 자산 도피처? 약간 전쟁이, 미국 시장에 전쟁이 일어났다? 달러 인덱스 빠진 거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코인 시장을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새가 좀 그래요. 예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런 차트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게 만약에 뭐 시장이 좋았다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장이 좋았다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예,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누가 이렇게 빠져. 그러면 여기가 행보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지 라인에서 반등해서 올라온 거다. 일시적으로. 그 앞에는 저항대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봐야 될 건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코인 쪽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인 쪽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도 뭐 오늘의 그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걸 알고 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 코인이 위험 자산이니까 오늘 코인 쪽이 많이 올라갔고 미국의 증시도 올라갔으니까 아 그래도 오늘 시장은 안전자산,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했다라고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강하게 올라간 것은 코인 쪽이 올라갔어요. 지금 나스닥도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유독 강하게 올라간 건 코인이 올라간 거예요. 주식시장의 대체 자산을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이 되고 있어. 주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상태가 뭐 주식시장하고 그렇게까지 뭐 되게 1대1로 매핑되는 영역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 이 움직임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왜냐면은 뭐 이걸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별로 의미 없잖아. 달러 인덱스 오늘 올라갔어요. 그럼 과매도 자리에서 올라온 건데 이걸 뭐 분석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도 많이 빠져서 올라온 것 뿐인 거고. 그리고 금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뭐 빠진 거니까 이것도 뭐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시도 마찬가지지. 증시도 뭐 이것도 어제 봐봐. 어제 빠진 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3.69% 빠졌어. 탄지 어제 빠진 거 대비 올라온 거 뿐인 거잖아. 2.71 올라온 거 뿐인 거잖아. 이거 뭐 분석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지금은 그냥 다 변동성의 움직임인 거지. 근데 코인 쪽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왜냐면 올라와도 너무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코인 쪽도 한번 약간 어떤 느낌이냐? 워낙 변동성이 큰 미국의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거의 다 더 이상 믿고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 그나마 위험자산, 같은 위험자산이긴 한데 그나마 안전한 대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보다 예,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오늘의 그 뭐 핵심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작용을 한 모멘텀이 있었으니까는 뭐 앞으로 그 부분이 잘 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긴 하겠죠.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이 잘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뭐 미사여구, 네트릭 같은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잘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당사자를 만나야지. 네트릭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코페센트가 미국의 중국을 만나야지. 만나서 협상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뭐 미중 관계 부분이 해결되는 거지. 단순하게 뭐 지금 같은 이런 긴장 관계가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펀더멘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중국을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협상자를 끌어내기 위함이겠죠. 중국을 계속 코너에 몰게 되면은 중국이 뭐 굴복하고 미국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그런 것을 의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나름대로 중국 고립 작전을 펴면서 인도하고 만나고 일본하고 만나고 한국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 뭔가 중국에서의 어떤 대체 수입품을 인도 수출품을 수출 수입품을 인도, 한국, 뭐 일본하고 뭔가 거래를 하면서 나름대로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직까지도 존재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조적으로 미중 관계의 무역 갈등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 기술적 반응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중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은 어디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왜냐면 인구수도 그렇잖아. 인구수도 뭐 10억이 넘는 나라인데 뭐 미국이야 뭐 3억 정도, 3억, 3, 4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인구가. 단지 뭐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M7 종목들은 대부분의 공장이라든지 판매하는 그 대상자가 중국 시장이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버리고서 우리끼리 미국 시장에서 우리끼리 뭐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비즈니스맨이야. 내가 경영자야. 시장 자체가 중국의 14억, 13억 이런 10억대 나라인데 그 10억대 나라의 그 시장을 던지고 우리끼리 뭐 자급자족해요. 수작업해요. 가내수공업해요. 가내수공업 하면서 우리끼리 뭐 먹고 살아요. 뭐 3, 4억 정도의 인구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 고립돼서 살아갈 수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영자들은 그렇잖아. 기업 경영자들은 돈이 목적인 거지. 돈에 대한 그 목적성에 대한 내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이 뭐 경영자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도 경영자인데 갑자기 뭐 트럼프 채찍으로 가더니 정치적 행보하다가 지금 테슬라의 그 경영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못해. 선택과 집중이야, 항상. 그러면 경영자들은 그냥 정치적 개념으로 경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돈의 관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시장을 버리겠냐고, 경영자들이.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있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90%인데?
이 최근에 뭐 인도로 옮긴다고 했잖아. 그것도 인도로 공장 옮기는 것도 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준비한 거야. 그래봤자 2% 정도밖에 안 돼. 인도로 옮긴 공장이 10% 이내야. 그 지금은 미국의 저기 중국의 의존도가 M7 종목은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러면 뭐 영원히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겠죠. 다만 그건 있죠. 지금은 기술적 관점인 거죠. 너무 폭락했으니까 달러 인덱스 너무 빠졌고 다 너무 폭망했잖아. 너무 폭망했으니까 아 그래도 싸다. 아 그럼 여기서 반등 정도 나오긴 하겠네. 그리고 오늘 발언 중에서 스코 베센트가 아 그래도 뭐 구조적 문제가 지금 이렇게 폭망한 이유가 뭐 미중 갈등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게 조만간 뭐 해결될 거예요라는 뭐 기대감 예, 그런 발언 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진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협상을 하느냐. 내토릭이 아니라. 미사 여구가 아니라. 그냥 발언이 아니라. 근데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자존심이 좀 있는 나라라서 이성적 지금은 미국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약간 리스펙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 미국을 좀 리스펙한 부분이 아 그래도 저 나라는 국민들이 뭔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제3자자 입장에서 뭔가를 이제 정책을 판단한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어떤 판단할지에 정치적 아니 저기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 그냥 민폐야. 판단 자체가 민폐고 정치적 판단이고 그것도 정치적 판단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영역이 아니라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객관적인 나라가 못 됐어. 그럼 사람이 신뢰할 수 없잖아. 내가 상대할 대상자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아집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없잖아. 근데 금융시장은 신용, 트러스트. 신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신용 믿을 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 근데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신용이 없어. 신용이 없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금 증명을 해야 돼. 아, 예전에 미국이란 나라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나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나라야. 감정이 아니야. 다른 나라에 민폐를 주는 나라가 아니야. 글로벌 시장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거를 증명을 해야죠. 근데 그걸 증명을 못하면은 그러면 뭐 그냥 뭐 장난삼아 장난삼아 뭐 자기의 어떤 아집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아집을 가진 사람들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 아집대로 결과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포커싱 뭐다? 두 가지 관점을 보시면 돼요. 오늘의 관점은 하나는 코인 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중 관계의 무역 협상의 진척도 요거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도 오늘 맥점 잡았으니까. 항상 그렇죠. 예, 증시를 분석할 때는 맥점을 캐치하는 게 핵심이죠. 여기까지 볼게요.